호국 보훈의 기념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모두 일어나주시고 정면에 있는 국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국내 끊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순서는 시간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장소를 재고 계신 우리 임종국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압시모 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압시모 상임고문이신 박정숙 장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신 우리 조영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우리 활동해 오시고 고생해 오신 우리 이석복 차세대 미래 연구원 기자입니다. 김주환 전 육군 상사관학교 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남 전 동포매로 대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 정동구 전 한국체육대학 학장님, 노영기 전 동원대 총장님, 압시모 관계자들을 소개하고요. 외빈들 소개는 우리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토론하기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종국 의원님은 64-2 수준으로 제17 보병사대연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제21회 총선에서 경북, 영주, 영양, 봉화시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님의 대사님을 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공사법 측에 강문 육성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제목으로 토론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압시모 회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그분들을 배우니까 제가 군생활 하면서 오랜 기간 참 존경해왔던 선배님들이 대부분 와 계세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군사법 체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공부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데 잘 함께해 주신 아까 인사하고 왔던 김정기 의원님, 국힘의원이십니다. 조승환 의원님, 전 장관을 하시고요. 당선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 개사 이후에 이제 한행사를 해주게 되실 압시모의 김정수 상임고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재창 연합사 부사령관님 제 고향 선생님이십니다. 제 큰바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기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중한 자식을 군에 보내줌으로써 영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 선배로서 아마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폭 개정한 군사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성범죄, 국내 사망 사건에 원인된 문제 등이 민간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군사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진행된 형사 절차를 보면 과연 지금의 군사업체들과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 가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받고 죽는 차라리 명령을 거부하고 영창 가라 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부대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상간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제기하는 아군에게 배우기까지 챙길지도 모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업 체계가 국군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한영석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님 비롯하여 발제로 참여해주신 고속 변호사님, 정택한 사무총장님,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서영득 변호사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군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어주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납식 모임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군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대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국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발표자와 또 토론해 주시는 토론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런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수 시모 사무국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하게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은 약칭해서 저희가 앞시모라고 부릅니다. 이 앞시모는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SNS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력한 국방, 자유시장 경제 등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해온 단체입니다. 우리는 작품에 벌어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14단 훈련병 순직사건 등 군의 안전사고가 군이 아니라 경찰이 처리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단체들의 개입과 언론의 과장 보도, 관련 기관들의 언론 노출, 수사 지역, 이러한 것들이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군의 사기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복제도가 군을 흔들고 오히려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심어는 보고만 줄 수가 없어서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군 사복체계를 재조명해보는 포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먼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강군 육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오늘 발표해 주실 고석 변호사님, 정택환 박사님, 토론해 주실 소영덕 변호사,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주은식 장군님 등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최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윤정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적극 청원해 주신 김재창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포럼을 후원해 주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한 또 우리 앞시모의 소영진 박사님, 손용전 흥남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신 이갑진 장군, 또 해병 장군단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길 장군, 김용용 장군이 지금 참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적 순서로 우리 김재창 예비역 육군 대장이시죠. 한미연합사 기자님과 김재창 진력과 손자가 병법을 가리키면서 특별히 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부대원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의 논리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도가 무너진 부대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탄 차에는 앞뒤로 붉은 별탑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차를 만나보면, 그 차를 보면 먼저 원해주는 것이 소속한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수요, 그를 중심으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손자가 말하는 도가 확립되고 그래야 정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대통령이 혁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은을 만들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유교한 부전에 상정했던 30만 중공군을 지휘했던 팽덕회는 팽덕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다만 사령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중공군이 다 평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평등하다는 정치적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양은 갖추었지만 작전을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는 불편하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팽덕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개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55년 중공군은 계급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문화혁명이 중국 대륙을 휩쓸고 다닐 때 혁명을 위해서는 군의 계급 제도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정치판의 어떤 목소리처럼 엄청 크게 올라가서 1965년 중국은 다시 계급 없는 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월 전쟁에서 중국군이 사실은 호되게 당합니다. 등소표는 결국 군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1988년 또 다시 계급체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이 60년 넘게 겪었던 시행착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설을 보내서 현재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방어태세를 내려다보면서 종심 깊게 배치되어 있는 해경 1사단의 중요성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비록 일개 사단에 불과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적 1개 군단 이상을 후방에 묶어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폭우 속에서 대민 지원을 나섰던 이 부대의 해병 한 명이 순직한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병사가 이 병사를 잃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병의 전략 임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매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꼭 국방위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북한 위협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군 후방에 있는 부대가 과연 묶여 있는가, 이동하는 것은 없는가,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해경 1사단 부대의 사기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으면 지금 평화되는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면 또다시 재민 지원을 나서게 될 텐데 안전장비는 확보되었는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국회에 불러간 사단장과 대대장에게 물어보는 국회의원의 질문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안보와 안전을 걱정하며 현장의 정보를 얻어보려는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없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 1사단에 만약에 보가 무너졌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시선을 알아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이 질문자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샘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경찰이 전직 사단장을 조사하고 있는가 읽어보았더니 기사 내용에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인해서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많은 국민, 특히 국방을 담당했던 안보 전문가들의 상식으로는 경찰이 작전부대의 사단장을 떠나여 마치 무슨 미필적 오해에 의한 치사활동을 조사하는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했을 때 메가드 사령관이 트루만으로부터 지상군 투입을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일개 대대 전투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괴군의 전진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영어로는 스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남하하는 증강된 사단을 도대체 대전차 무기 하나도 없이 일개 대대장에게 어떻게 스톱시키냐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전에서는 이 부대가 혼자 오산 국방 중대령까지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사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교전 결과로 6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하여 결국 적을 스톱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어 24사단장과 메가드 사령관을 불러 무리한 작전 지시를 했다고 밤새 조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전평시 아마 구분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 하에서 지금 김정은이 핵을 등에 업고 연일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거의 준전시 상황입니다. 본래 군대란 평시에 실전으로 같이 훈련을 해야 전시에 훈련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전 평시를 구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허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체제를 잘 알면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군의 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의 도가 무너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지는 나라가 망합니다.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교가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분석하고 해답까지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만은 분명히 알려 조속한 시일에 흐트러진 군의 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